네, 다음 발표 연이어서 진행 바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는 다한테크의 황교 부장인 제가 매스메티카 또는 이제 울프렘 언어로 작성된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배포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그런 관련된 의뢰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해서요. 조금 정리를 하는 차원과 그다음에 저희 회사 다한테크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사업 구조와 함께 같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 먼저 그 매스메티카도 사실 울프렘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기도 하죠. 그래서 울프렘 테크놀로지라고 하면 이제 울프렘 언어, 그리고 울프렘 클라우드,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능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크게 울프렘 언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스메티카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울프랩 노트북 좀 특별한 케이스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기도 하고 오늘 발표분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제 매스메티카 파일을 그냥 그대로 코드이기도 하면서 이제 이용을 하신 케이스가죠. 어, 네. 그리고 울프렘 엔진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코딩하는 부분을 매스메티카에서 울프렘 언어로 한다고 해도 엔진은 실제로 울프렘 언어가 연산을 하는 연산자 역할을 합니다. 어, 울프렘 엔진을 따로 또 구동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매스메티카 설치가 될 때 울프렘 커널 이 모든 게 다 울프렘 엔진으로 취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프렘 클라우드. 일단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제 사실 노트북까지는 제가 사실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일단 엔진과 클라우드, 그다음에 울프렘 언어를 이제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두 번 들어갔네. 가장 에서 만든 예제를 가장 쉽게 디플로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울프렘 클라우드가 되겠는데요. 두 가지 정도의 예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어, 일단 먼저 코드 네. 갑자기 인터넷이 느리네. 네, 일단 코드는 뭐 이런 코드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지금 제가 이 클라우드에서 실행한 사람의 위치 정보를 받습니다. 위치 정보를 받아서 그 위치에 해당하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지오 로케이션 시티가 지금 제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사람의 위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시티를 구분을 짓고요. 그 지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온도와 습도, 그다음에 바람의 그 크기, 사이즈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보시면 방향과 크기를 이제 보여주는 대시보드 역할을 하는 코드들이고요. 매스메티카에서 충분히 잘 구동이 됩니다. 결과 없애버리고 한번 실행을 시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요. 네, 지금 보시면 금방 울프렘사에서 접속을 해서 지금 제가 있는 위치가 서울이고 오늘 온도가 마이너스 2도, 습도가 36, 방향과 풍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실행하는 사람의 위치를 이제 판단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코드 그대로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API 펑션이라는 걸 사용하시면 이제 그 사람의 정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지금 웨더 대시보드라고 한 게 제가 지금 사용한 요게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위치를 받아오기 위해서 실행하는 사람의 위치, 지오 로케이션을 가져와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클라우드 디플로이라고 하는 게 실제 매스메티카에서 만든 그 코드 전체를 다 디플로이 할 거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퍼미션은 누구나 접속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면 핸드폰으로도 지금 바로 이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QR코드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다른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머나, 제가 꺼버렸네요. 읽는 순간에 이 웹브라우저에서 접속한 사람의 위치, 아마 저는 서울로 뜰 텐데 여러분이 아마 좀 전에 그 QR코드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계신 지역에 도시가 뜰 거고요. 그 지역의 날씨에 대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디플로이하는 두 번째 방법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요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건데요. 사용자가 사진을 업로드를 하면 그 사진에 대해서 이미지에 대해 어떤 이펙트를 주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홈페이지 앞에는 API 펑션이라는 걸 썼는데요. API 펑션은 이제 하나의 값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흔히 말하는 그 페이지를 접속하는 사람의 어떤 정보나 그다음 어떤 인풋 값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명령어입니다. 홈페이지를 써서 이제 이미지 임팩트 굉장히 간단한 여기서 여기까지가 사실 코드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와 그다음 필터를 선택하게 합니다. 근데 이 필터는 기본적으로는 이미지 임팩트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펙트를 적용한 다음에 500 by 500의 이미지로 나타나겠다라는 거고, 어피어런스 룰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웹브라우저에서 나타날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울프렌 클라우드에 이제 올려놓은 거고요. 지금 이제 요 홈페이지라고 만든 이 클라우드 디플로이 홈페이지라 만든 이 사이트 이걸 실행을 하면 이제 본인의 울프렌 클라우드에 이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울프렌 파일에 저장이 되고 이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 컴퓨터가 아니어서 사진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구글에서 하나 가져와 볼까요? 그냥 여기서 고양이 치면 되겠다. 이미지를 그냥 아무거나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바탕화면에 이게 이걸로 저장이 안 되는 거 같네. 그래서 이거를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고 여기서 이거를 끌어오고 그다음에 필터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뭐 색깔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컬러 톤을 선택하고 클릭을 누르면 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울프렌 클라우드, 본인이 울프렌 계정이 있을 때 본인의 울프렌 계정에 로그인을 해서 이 파일이 업로드되고 사용자들도 자기의 이제 크레딧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조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지금 베이직이 그러니까 매스메티카가 있든 없든을 다 떠나서 울프렘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울프렘 클라우드는 베이직 무료 버전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쭉 내려보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 크레딧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지금 서비스 크레딧이, 그러니까 클라우드 크레딧은 여러분이 클라우드 접속해서 사용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서비스 크레딧은 아까 지금 보셨던 것처럼 제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업로드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접속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접속을 많이 하게 되면 크레딧을 다 까먹게 되는 거겠죠. 이제 그러면 더 사거나 뭐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긴 합니다. 일단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가장 쉽게 사실 그 배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울프렌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누구나 울프렘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누구나 이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업로드 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입니다. 그리고 업로드 할 수 있는 파일의 크기는 200메가 파일까지밖에 되지는 않기는 해요. 하지만 그리고 이제 굉장히 연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올리실 수가 없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매스메티카 중에 그 매스메티카를 구매하시거나 서비스 이용하실 때 프리미어 서비스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요걸 하게 되면 매스메티카 온라인이라는 게 생기고요. 예를 들어서 사인아웃을 하고 제 계정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보시면 매스메티카 온라인이 있고 스탠다드의 베네핏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울프렘 매스메티카의 기본, 클라우드의 기본이 아니라 스탠다드는 유료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어 서비스 플러스를 가지고 계시면 자동으로 1년 동안 사용하시는 거고요. 엔터프라이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제 거 계정 같은 경우가 뭐 2023년 6월 14일까지 네, 울프렘이 호락호락하게 계속 주지는 않아서요. 네, 저도 그때그때 지불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까 같은 경우는 60일이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month, 한 달에 얼마씩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게 뜹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사용법이 조금 다르지만 일단 중요한 건 매스메티카 라이센스가 없어도 사실 60일 동안은 클라우드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울프렘 클라우드닷컴을 들어가시면 자, 좀 느려요. 네, 좀 느립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다른 분 걸로 로그인이 돼 있어서 제가 이거를 사인아웃을 하고요. 아, 네. 여기 이제 접속을 해서 사용하는 순간부터 60일입니다. 라이센스를 만든 날부터 60일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한 번이라도 접속한 날로부터 60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매스메티카랑 똑같은 환경으로 사용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무료로 60일을 쓰시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 제가 만든 API 펑션, 아까 보셨던 API 폼 같은 거를 여기 업로드가 돼서 이런 것까지 이제 다 그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두 번째 방법이 이제 그 CDF가 되겠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매스메티카를 가지고 계시면 매스메티카에 저장하실 때 보시면은 여기 프리뷰 프렌 플레이어라는 게 있고 이제 플레이어로 이제 구동을 하실 수 있는 걸 보여드리기도 하고 저장하실 때 세이브 에이지에서 CDF를 선택하시면 우리 마치 PDF를 보는 것처럼 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어, 제가 컴퓨터 한 대에 매스메티카가 안 깔린 컴퓨터를 기본으로 해서 좀 보여드려 볼게요. 어, 지금 제일 먼저 보이는 화면이 지금 이제 자, 이 컴퓨터에는 매스메티카가 깔려 있지 않습니다. 네, 매스메티카가 안 깔린 컴퓨터고요. 저희가 뭘 설치해 놨냐면 이 뷰어라고 하는 플레이어라는 걸 설치했고요. 이 플레이어는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울프렘 사이트 중에 demonstrations.울프렘.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매스메티카 예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예제들을 매스메티카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매스메티카가 없어도 실행을 해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제 이 파일을 실행해 볼 수 있게끔 네, 요거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요거 다운로드부터 시작해서 플레이어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어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어,
기본적으로 매스매티카로 만든 MB 파일부터 MB 파일도 열립니다. 다만 계산이 되지 않고 수정이 되지 않고요. CDF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발표의 목표는 매스매티카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코드 없이 이 어플리케이션만 이제 지금 보시면 코사인, 탄젠트에 따라 달라지고 주파수 들어주고 위상이 바뀌는 거, 그래프 색깔 변하는 거. 요 정도만 가지고 사람들한테 배포를 하겠다라고 하면 코드는 필요 없죠. 그럼 결과만 가지고 CDF로 저장을 했을 때 프리 CDF로 저장이 됩니다. 네. 그런데 아이고야.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 그래프를 내가 적당히 선택을 잘했어요. 이거 저장을 하고 싶어요. 저장이 안 돼요. CDF의 파일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밑에 그 버튼으로 만들어 놨지만 아무리 눌러도 네, 그래프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이거를 배포를 할 건데 내가 원하는 건 파일을 불러 들어오기도 하고 파일을 저장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만든 예제가 뭐냐면 이제 엑셀 파일을 하나 가지고 오고 그 엑셀 파일로 밑에 보시면 엑셀 파일을 먼저 가지고 오고요. 그 엑셀 파일을 가지고 온 거를 리스트 플롯으로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를 익스포트로 해서 GIF로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그러니까 매스매티카 그냥 일반적인 매스매티카로 저장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파일 열기를 선택하고 제가 클릭을 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래프가 그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래프 저장을 눌러도 되지 않아요. 네, 참고로 매스매티카에서의 결과를 안 보여드렸네요. 매스매티카에서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던 그거죠. 이렇게 보시면 분명히 얘는 제대로 구동이 돼요. 클릭을 하고 그래프 이렇게 점이 위에 조그맣게 찍혔고요. 저장을 누르면 얘가 있는 위치가 여기여가지고 여기에 그래프가 이렇게 네. 그래프가 저장이 됐는데 왜 열리질 않지? 컴퓨터에서 그래프가 뭔지 네, 좀 이따 이제 열려지면 이제 이건 저장까지 잘 되는 앤데 저장이 안 된 뭐지? 아까 좀 전에 여기에서는 저장이 안 되는 거죠. 열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라는 거고요.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로 컨버트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로 컨버트를 하게 되면 일단은 제가 이거 메모장으로 조금 옮겨 볼게요. 지금 이 두 개가 제 인풋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엔터프라이즈 인풋이랑 프리 CDF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릴게요. 프리 CDF의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이 중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엔터프라이즈 CDF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엔터프라이즈 CDF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파일 열기를 클릭하면 똑같이 떠요. 그러고 나면은 잠시만요. 얘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네, 아이고. 네, 이렇게 점이 찍히고 그래프 저장을 누르면 여기에 그래프가 네,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CDF의 장점인데요. 어,
그래서 라이센스 정책이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네. 프리 CDF와 엔터프라이즈 CDF를 이제 제가 늘 말씀을 드려도 정확하게 이제 이거 비교 분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비교를 좀 해드렸는데 이거죠. 그 매스매티카가 안 깔려 있는데 무료 프로그램을 써서 아까 무료 프로그램을 써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저장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게 목표시라면 이제 제공자 쪽에서는 엔터프라이즈 CDF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이 제공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매스매티카가 없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울프렘 클라우드였다면 두 번째 CDF가 되겠고요. 세 번째가 이제 울프렘 엔진입니다. 울프렘 엔진은 울프렘 아이디로 하나만 발급이 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나는 개발자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쓰게 돼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울프렘 엔진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프렘 엔진은 매스매티카에서 사용되는 울프렘 커널, 울프렘 스크립트가 모두 들어간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엔진 안에 울프렘 엔진을 설치했을 때 나타나는 게 메스 커널, 그다음에 울프렘 커널, 그리고 울프렘 스크립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스매티카에서 연산을 하는 거와 관련된 모든 이벨레이션 관련된 것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프론트엔드가 필요 없이 난 연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마치 매스매티카지만 프론트엔드 없이 스크립트로만 나는 써서 연산을 할 거다. 또는 이제 내가 만든 거 내가 줄 사람은 그냥 스크립트만 실행해서 결과만 얻으면 되는 사람한테 내 파일을 주겠다. 라고 할 땐 사실 매스매티카까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울프렘 엔진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게끔 하시고 이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스매티카로 스크립트 파일만 주시면 됩니다. 구동하는 방법 조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지금 각각의 파일을 만들어 놨는데 일단 먼저 하나씩 먼저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울프렘 엔진 설치된 PC랑 지금 매스매티카에서 스크립트가 있어서요. 보시면 울프렘 스크립트 실행을 해보시면 똑같은 화면으로 구동이 되는 거고요. 매스매티카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론트엔드가 없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더하기 연산도 되고요. 다른 프로그램 매스매티카에서 기본적으로 그래프 그려지는 거 외에는 모두 다 구동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이거를 스크립트 연산으로 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제 여기에 코드라고 쓰고 매스매티카 코드를 여기다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 expand x 플러스 y의 제곱, 그리고 의 제곱,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연산이 지금 뭔가 잘못됐는데,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거 엑스펜드는 처음이고요. 저 어떻게 입력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를 200, 파일을 200짜리까지. 네,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말고, 실제 이제 이런 이제 이거는 이제 테스트 형태인 거고, 실제 이제 연산해서 파일을 넣고 뭐 저장하고 불러오고 이런 역할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일단 간단하게 예제로 이제 준비를 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냥 1, 랜덤수, 2, 랜덤수에서 100개를 만들어서 그걸 만들고 그래프도 찍고 뭐 이런 역할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랜덤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일단 워드패드로 그냥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매스매티카 코드를 쓰고요. 위에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걸 어떻게 입력하느냐는 나중에 보셔도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거보다는 뭐냐면 매스매티카에서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은 파일의 뉴에 스크립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울프렘 스크립트. 여기에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그냥 매스매티카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테이블 이런 식으로. 그 위에는 자동으로 적혀 있고 이걸 저장하면 이제 아까 보셨던 부분이 뜨는 거라서 그다음 이제 그 입력 형태에 따라서 이제 조금 바꿔줘야 되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매스매티카 쓰고 제가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저장을 하는데 저장할 포맷을 테이블 형태로 저장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제가 한번 해보면 이렇게 실행하는 방법이에요. WLS로 스크립트를 저장한 파일을 실행하는 방법은 잠시만요. 그래서 랜드를 보내는 거죠. 어디로 보내냐? out.txt로 제가 저장을 할게요. 이걸 실행과 함께 out.txt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파일을 열어서 보면 아이고 잠시만요. 뭔가 잘못 실행됐다. 랜드 그래프가 돼서요. 잠시만요. 랜드가 아니고 랜덤이죠. 랜덤. 그래서 랜덤 보시면은 1부터 100까지 이렇게 저장이 됐고요. 그리고 이거를 랜덤 그래프는 아까 그거를 이제 랜덤 그래프 2를 볼 건데요. 랜덤 그래프 2는 뭐냐면 코드를 보면은 파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입력하는 파일을 가지고 리스트 플랫을 한 후에 그걸 JPG로 저장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실행해서 보면은 랜드 그래프 2를 아까 좀 전에 만들었던 out 텍스트 파일로 만들고 그거를 실행한 결과를 그래프 2로 GR2로 JPG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스크립트 형태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울프렘 엔진이 되는 거겠고요. 네 번째가 울프렘 클라우드이긴 한데요. 그냥 클라우드가 아니라 프라이빗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라는 겁니다. 자, 울프렘 클라우드와 울프렘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울프렘 클라우드는 울프렘 서버에 있는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종 클라우드로 뭔가 하려고 열었더니 공사 중, 뭐 이렇게 지금 업데이트 중입니다. 접속이 안 될 때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이게 울프렘 서버에 놓는 거니까 보안 문제가 생기시겠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울프렘 프라이빗 클라우드입니다. 이건 뭐냐면 본인의 서버에 클라우드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울프렘 클라우드를. 그러면은 보안 문제는 당연히 해결이 되죠. 본인의 서버에 설치를 할 거니까. 그리고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울프렘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모든 역할을 다 합니다. 울프렘 1, 울프렘 온라인, 그다음에 또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울프렘 그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그 API 펑션이나 또는 폼 페이지 써서 나타냈던 것들을 모두 다 울프렘 서버가 아니라 내 서버, 본인의 서버에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보안 문제도 당연히 해결되고, 그리고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고, 만약에 이제 그 기관이나 단체라고 하면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죠. 유저 관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필요 없는 사람들은 접속을 못하게 제어를 한다던가 등등등의 역할들을 모두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제 중에 하나인 거긴 한데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다른 형태가 아니라
그냥 클라우드인데 울프렘 클라우드랑 똑같은 건데 그 클라우드 모든 걸 다 가지고 내 PC로 옮겨왔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저희 회사 서버에 연결이 돼 있고 지금 보시면 울프렘 클라우드가 아니고 다한 클라우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아직 이거 지금 서비스 저희가 잠궈놔서 다른 분들 안 되시긴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울프렘 클라우드라 되어 있지만 저희 회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인포 저기야 테스트 이렇게 유저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유저를 만들고 나면은 아이고 네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다 아까 제가 만들었던 것처럼 테스트 단 인포메이션 그리고 화면도 매스매틱하나 그 울프렘 클라우드랑 똑같지만 저희 회사 서버라는 거죠. 그래서 뉴 노트북 클릭하시면 여기서 네 여기서 연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희 회사 내에서 접속을 지금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안 되시긴 할 텐데, 지금 보시면 플랜이 그래서 언리미티드죠. 네, 저희 회사 권한자는 다 언리미티드라서, 네, 다른 분들 안 만들어 주시긴 할 거고요. 저희 회사 분들은 다 언리미티드로 해서 본인이 네,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어, 제가 설명드린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저희가 지금 회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엔터프라이즈 CDF 변환과 관련돼서는 이제 2차적인 저희 회사가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쓰고 있는 거라서 이제 그런 서비스 부분을 저희가 무료는 저희도 돈을 내고 있어서 힘들고요. 유료로 저희 이제 보안 정책을 미국은 안 해주거든요. 저희 회사의 클라우드를 쓰시겠다. 그러면 저희 회사와 보안 정책으로 계약을 맺고 저희 회사 서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물론 그것도 불안하다 하시면 이거 클라우드는 네, 연간 라이센스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로 이제 좀 인원이 많다라고 하시면 사실 요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왜냐면 매스매티컬을 굳이 설치하실 필요 없이 학교다 치면 학교 서버에 접속해서 그냥 쓰는 거고 학교도 유저 관리를 따를 필요 없습니다. 학교에서 원래 사용자 학생들 받을 거잖아요. 그거 그대로 넣어놨다가 그거 LDAP이나 이런 거 서버 연결해놨다가 뺐다 넣었다 하면 되기 때문에 유저 관리도 굉장히 쉬워지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근데 기업체인데 우리가 이 정도의 규모는 안 되지만 요런 일을 좀 하고 싶으니까 니네랑 보안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언제든 저희 다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엔터프라이즈 CDF도 원래는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가 있으셔야 됩니다. 네, 네, 돈이 이 정도로 우리가 오버하게 쓰는 건 아니고 유저가 많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네, 저희가 네, 저희가 책정해 놓은 금액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 가지 테크닉에 또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아까 보셨던 버튼에 Q를 넣는다던가 등등등. 그래서 물론 그것까지 다 해놓으신 상태에서 주신다면 컨버전 금액은 얼마 안 되시겠지만 혹시나 네 그래서 저희가 2차적인 산업으로 저희 회사에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